학원에 가면서는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회장님만의 스토리를 쓰신다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너무 같은 방향,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4월 한 20일쯤 계속산에 가면은 또 여기서 내년 5월 둘째 주 축제를 해요, 이렇게. 이게 맨발 축제를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 대면에서 질문해준 우리 패널, 우리 새 친구. 와, 멋지네요. 박수 한번 보실까요? 정말 알죠? 고3 때 제가 가출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잘해본 것도 아니고 달달 애워가지고 삼성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진행하죠. 그래서 저는 꽃감의 명소인 경남 함안의 가난한 농부의 사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쭉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분이 동네 시에 함안이 꽃감이 많이 납니까? 감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목도리만 나가래요. 나는 떨어지고 하는데 내가 됐어. 98점 떨어지고. 제일 큰 미천이 뭐냐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자기 확신이. 이게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제일 큰 미천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가에 편해. 아이가 엄마가 마늘가루 부업을 하는데요. 손으로 하는데 엄마가 늘 그 매운 마늘을 손으로 까는 게 좀 안타까워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가간 거죠. 이게 굉장한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강명소가 되고 아까 그 녹색병 있죠. 소주가 잘 팔립니다. 소주도 잘 팔리고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또 나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저는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이 참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전하는 삶, 도전의 연속. 네. 그래서 제가 늙어나고 할 수 있게 만드셨고. 제가 그 도전이라는 게 꼭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 있었는데 그 실패가 부럽지 않았었나요? 이 자연 속에서 숲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공이 마시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 표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여요. 1학년 때마다도 20등쯤 했어요. 좀 다 뭐 이거 마시고 뭐 담배 피우고 넘어가라 하다 보니까 쫙 우리 조민석께서 우리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나라의 비전 찾기 여러 가지 얘기 참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라톤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이때 최고의 그 레이스가 뭐냐면 터널입니다. 즐겁습니다. 특히 다 이쪽으로 갈 때 좀 처음에 힘이 들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내만이 갈 수 있는 그 강점이 있는 걸 찾아서 해보세요. 아까 그 소주 내가 그 라벨 설명했죠, 그죠? 나만의 뭔가를 찾아라. 서두르지 마라.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의 시작이다. 나답게 살아.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출발점에 자기 페이스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 딸인데 딸이 30살이고 아들. 지금 겉은 화려하면서도 그 나이에 겉은 화려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서두르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끌리는 거 아까 성공했잖아요.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좀 느리더라고요. 여러분들 100살 이상까지 살아요. 알겠습니까? 비전 위크,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 대전대학교 비전 위크.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답게 비전 찾기라는 주제 강연으로 맥키스 컴퍼니 조은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서두르지 마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절대 머리가 가슴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샷술의 행복하랴 라는 책에 저술을 하신 저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토길, 말한 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백선에 계족산 황토끼를 명소로 만들어 놓은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분께서 나답게 비전 찾기, 어떻게 가슴 설레이는 삶을 지금까지 도전 속에 살아왔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맥키스 컴퍼니 조은혜 회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노란 셔츠가 노란색이 희망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신입생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입학. 자, 오늘 또 희망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오늘 의상 멋지죠? 청바지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 만나려고 와 좋아요. 네,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은 건축공학과생들 그리고 정보보안과생들이 오늘 우리 회장님의 강연을 귀담아 들어와 준비가 했는데요. 먼저 한 10분 정도 우리 친구들께 들려주고 싶은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제가 사자마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산수라는 컨셉을 개발했죠. 바닷가나 산에 가서 술을 부으면 배치하고 빨리 깹니다. 왜? 산소가 많아서요.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어보자 해서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른 술보다 산소가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에 특허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없는 내 모습은 이게 턱이고 이 코입니다. 그렇죠? 이 턱이고 코고 오토를 마신다. 저는 이게 뭐든 이간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3배나 30배는 산소 정도 오토린 해가지고 여러분 물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몽둥이 들어오고 뒤끝이 좋다고 여러분들 술 배울 때 꼭 이 술로 가기 시작하세요. 네.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한토끼입니다. 이게 좋죠? 네. 4월 중순에 가면은 여기서 조금 가면 있는 계족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2007년 6년까지만 이게 돌밭이었어요. 여기다 수년간 여기다 한풀을 깔고 축제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꼭 가봐야 될 관광백선입니다. 관광백선을 놓고 인사동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내가 창업해가지고 사업할 때는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늘 우리가 듣는 음악을 들려준다는 그런 역발상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죠. 그죠? 우리 음악 늘 듣잖아. 공중에 늘 떠다니는 산소 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터크를 넣고. 빌도 뿌리지 빌도. 여기도 흙을 깔고 축제해가지고 용서를 만듭니다. 늘 가까이 있는 게지만 그거를 애사롭게 안 보고, 그죠?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들을 너가 실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아이템도 하고 돈도 벌이고 명성도 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촉을 키워보세요. 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발로 뛰면서, 그죠? 발로 뛰면서 대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감을 열어놔야 돼요. 오감이 뭡니까? 보고, 듣고, 이것도 내가 한쪽으로 깔아놓고 오감, 보는 데 뭔가 줄점을 줘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색깔 때문에, 그죠?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입으로 듣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요리 굉장히 신경 맛있잖아요. 그죠? 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론적인 게 아니라 반응팀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미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읽고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만 보고 점수 많이 얻는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게 우리 회사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술병이 라벨이다. 우리 회사는 여자 모델을 하시고 제가 모델입니다. 한방하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주 모델은 거의 20대 여자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제품하고 연결이 잘 안 돼. 그렇죠? 잘 안 됩니다. 6개월 단말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알아요? 좀 전에 계족산 이야기 했죠? 산소 이야기 했죠?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훨씬 큰 소주 회사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못 합니다. 돈 좀 버린다고 와서 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다른 회사가 못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우리 경쟁회사인 참이슬, 꼽이 한 마리 있고 참이슬입니다. 이거 이야기가 없죠, 그죠? 이야기가 없잖아. 근데 이 회사는 우리보다 덩치가 수백 배 크고 내셔널 브랜드라. 소위 말해서 대학으로 치면은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교 어디 가나 다 알아주는. 에? 그렇죠, 그죠? 이거는 로컬 브랜드다. 이거는 대전 충남이니까 여러분 대전대학교 여기 내가 다녔던 대학교 근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랬어요. 내가 이걸 회사를 인수해서 이걸 다 회사를 사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대전에서 우리 술을 100명 중에 38명이 먹었는데 지금 100명 중에 70명이 먹습니다. 이기죠, 그죠? 뭐 때문에 이깁니까? 독특한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남이 못 가지는 거죠. 남들이 다 하고 사는데 가서 경쟁을 하면은 참 내가 힘이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 뭔가 남이 하지 않고 안 가는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내면은 내가 거기서 몰도 해가지고 미쳐가고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게 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선두에 설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요 많은 이야기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산소도 특허, 강간백선 그 대조사 만드는 것도 그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걸어보고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뭐 이술을 먹자, 리는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해주고 남들이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찾아서 미쳐봐라. 그래서 아이고 좋습니다. 공감 100배 오늘 네,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자, 또 우리 스님께서는 네, 아래 있는 부분을 좀 위로 좀 전달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보보안학과에 다니는 강도라고 합니다. 정보보안학과의 강민수입니다. 건축공학과 10억번 손준호입니다. 그 여자분 친구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분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어요. 뼈 좁고도 그래서 내가 신발을 운동화를 벗어주고 신사세요? 네. 그 돌밭에 내 양말을 신고 4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게 우리 그 산에 불이 나거나 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돌밭입니다. 근데 이 돌밭에 한 4시간을 걸었는데 다리는 굉장히 아픈데 머리를 얼마나 가요. 집에 가니까 몸 짓게 후끈후끈하고 잠을 푹 자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양말을 마시고 뭐 이렇게 뛰어봤는데 마라톤을 내가 하거든요. 마라톤을 무려 몇 번을 뛴 줄 아세요? 42.1번을 내가 51번을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51번.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참 좋은 거를 내 혼자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흙을 깔고 맨발 걷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지금의 계속산 한토끼가 맨발 축제입니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배려에서 시작을 해서 함께 나누는 공유 가치의 즐거움을 만끽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세이실이요? 세이실? 예국에 예. 네. 여러분 인도양 한복판에 세이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그 스마트폰 같이 보세요. 예? 세이셸. 세계 각부들이 휴양을 즐기는 곳입니다. 신혼여행도 내가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립을 좀 하셔야 될 내가 거예요.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게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은 대종산 한토끼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2009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맨발로 걸으시고 기분 좋다고 발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기분 좋다고 250년 사는 거북이 2마리 줬어요. 250년 된 사는 거북이. 저기 대전동물원에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쑥놈이 100살, 암놈이 88살이고 토끼띠 띠동갑이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마라톤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뛰게 만들었어요. 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문화교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대통령이 대회를 가서 그러시고 그런 또 스토리가 네, 거기 또 연계되는 게 엑스포, 네. 예, 여수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데 모로코가 경쟁국이었었죠. 예, 예, 민간 외교 역할을 또 그 마라톤으로 톡톡히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그건 인도양인데 아프리카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외무부 장관이 여기 대전에 와서 교육사를 몇 번 들으시고, 한국이 친환경적인 나라다. 자기들 아프리카 행정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 지지하기로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가서 마라톤을 열어주고. 그 나라는 그 참치가 많이 납니다. 참치를 도둑질해요. 인공위성을 쏴달래요. 내가 교육사를 몇 번 주라고 괜히 부자 줄 알아.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소하고 연결이 있었어요. 그 다음 중국이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이제 이렇게 침투를 해오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뎌야 된다. 내가 참 힘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KBS 위성 채널이 나갑니다. 방송이 돼요. 문화 콘텐츠로 대신을 하자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든 기간에 우리가 그 나라도 한 표고 중국도 한 표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선을 통해서 민간 외교 역할을 좀 몇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민간 외교 역할을 정말 톡톡히 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로코를 제치고 요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나 혼자만 좋아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한은 내가 즐기는 게 자유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나도 행복하면서 함께 나누는 공유 가치, 그게 정말 가치롭고 의미 있고 삶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의 학창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범상의과였을까요? 이 웃음의 정체가 저는 일찍 고등학교 때 술을 많이 아이쿠야. 술 먹는 대회도 나가보고 담배도 일찍 배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3 때 가출을 또 한번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이 공감봉인가요? 제가 스스로 인터뷰, 방송이나 신문에 좀 인터뷰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서 내가 잡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잡이라는 게 좀 비하될지 모르겠지만도 썩는다는 뜻도 있고 영역을 넘나든다는 난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지나가 보니까. 대학 다닐 때는 학습 인구도 더 맞았어요. 그렇죠. 뭐 각자 다 나름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과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 나만의 어떤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시행착오 끝에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생에서 혹시 그때 아마 이렇게 했더라면 싶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형님들 공부를 잘했어요. 형님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저도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70명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학년까지 가더라도 21등을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아마 교수나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회장님 머리를 쓰실 때 공부를 안 하셨구나. 네, 그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이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이렇게 자기 하는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두 가지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지금 뭐 좀 지금의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좀 느리고 힘이 들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그걸 배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애비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나이 40대 중반 거의 안정이 될 때가 지금처럼 그죠?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내하고 잘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보니까 어떤 그 형식, 포맷, 스펙 이게 따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남들이 하는데 또 이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좀 서두르지 말고 네가 잘하고 흥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우리 종리 회장께서 마라톤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죠. 정말 마라톤에 비유를 하긴 하는데 서두르지 마라.
지금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다른 우리 친구들의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미쳐서 행해봐라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왜 제가 마라톤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42.19km를 보통 평균으로 뛸 수 있는 4시간 정도입니다. 그죠? 4시간 정도로 뛰는 건데 쉬지 않고 참 정직한 운동이니까 땀에 같이를 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고 똑같이 인생살이 하고 또 하나는 자, 평균 한 4시간을 뛰는데 제일 좋은 게 펀런이면 즐겁게 뛰는 기거든요. 펀런에서는 앞에보다는 뒤에 훨씬 더 힘을 내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뛰는 게 그게 펀런입니다. 앞에 빨리 가다가 뒤에 힘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인생도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출발점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km에 5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고 빨리 뛰죠. 그죠? 어떤 사람은 1km에 6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5분 페이스로 6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5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랭이 째지죠. 지치죠.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길게 뛰어야 되니까. 그죠? 힘도 안 밀려가면서.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키로에 2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마라톤 수당. 10km를 뛰고 오면 이제 10만원 줘요. 기록 수당도 있고 완전 괜찮죠? 42km 뛰고 42만원 주고. 그런가 하면 또 심사원도 3개월 수습 마지막 딱지를 떼야 되는 관문이 마라톤이죠. 네, 10km. 아, 10km. 네, 우리 회장님부터 임원들이 나와서 응원 속에 10km 완주하면은 이제 마지막 수습, 관문까지 통과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패널 중에 한 친구 먼저 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궁금한 점 있으면. 예. 회장님이 대학교 입학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한 3년? 제가 78학번, 78년 학번.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그분이 79년도에 돌아가셨죠. 근데 저는 입학하자마자부터 대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에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보를 하고 나면 휴교를 해요. 학교 문을 닫아. 그럼 제가 시골이거든요. 시골 가서 농사 짓다가 또 올라가서 또 대보하면 또 휴가. 그때 휴교가 많이 했습니다. 장갑차 앞에 딱 서 있고. 그러다가 그때 작성인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때렸죠. 하도 여러분 강주 사건 알지요? 그죠? 그 일어나고 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하도 군대 그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원 군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주색 잡기 책은 아니고 뭐 지원했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좀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좀 다른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배워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사업할 때 큰 미천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이럴 때 문서를 밀고 집중하기 위해서 또 밖에를 안 나가고 공부만 하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때 뭔가를 하나 뭘 할 때마다 뭘 하나 이렇게 꽂히면 미치던 거예요. 내가 뭘 하다 한 번 좀 이렇게 미치고 온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미칠 수 있거든. 몰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게 어중간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포기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나 필이 꽂히면 미쳐야 그게 뭘 하든 간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특히 어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한순간으로 얘기를 한다면 존재하는 곳에 완전히 존재하라 이런 글귀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도 오늘 정말 집중도가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다른 친구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회장님이 닮고 싶은 특별한 유명 인사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보거든요. 창업가, CEO,
오너죠. CEO 오너. CEO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통 3년입니다. 3년 안에 성과를 내려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 10대 그룹에는 NHN 빼고는 거의 다가 네이버죠. 빼고는 물려받은 사람들. 오너죠. 오너는 소유욕이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리려고 많이 합니다. 좀. 근데 창업가, 내가 2천만 원가 혼자 창업했는데 지금 많은 걸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또 내년 4월 9일 날 사하라 3만 마라톤 250km 도전해요. 완주하고 또 잘 들어오시라고 또 네, 좋아요 꼭 한번 해주실까요? 도전을 제가 해보다 보니까 아이고 그런 분이 롤 모델이죠. 모델이고 멘토라고 하면은 저는 어머님 책에도 그렇지만 늘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놈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그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그 맥키스라는 게 맥이 2열 맥자거든요. 한문으로 영어로 키스. 그 슬로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즐겁게 이어주는 회사다 해서 맥키스 컴퍼니. 예.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회사에 이야기하는 게 사람 냄새 나는 회사를 만들어라. 다 똑똑한 사람만 있다가 해가지고 되는 조직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같이 어우러지고 대신에 인간적으로 대하고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늘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늘 또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마라. 실행이거든요. 아무리 내 계획을 잘 세워놓고 뭐 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해야죠. 근데 보니까 뭐 음악 소리 그 듣는 거 뭐 이렇게 산소 집어넣고 뭐 미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한국기 그 깔고 뭐 이런 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해봐야 된다 해서 실행을 잘했죠. 여러분 삶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말로만 하고 뭐 계획 필성하고 합니다. 그냥 실행을 해야죠.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일 큰데 또. 어머님은 지금 네, 머리는 가슴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행을 통해서 부딪히고 네,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래서 얻어갖는 네, 경험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장에 지금 가면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5분 동안에 4D로 체험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실증 설비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앉는 순간 한 마리의 정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교육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한 마리 앉는 순간에 한 마리 정자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사정을 하면 정자가 한 2억 마리 이상이 나온다. 그게 헤엄을 치서 경쟁을 해야 난자 해가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되죠. 그 가지고 앉는 순간에 나는 정자가 돼서 그 우리 어머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5분 동안에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예, 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공연을 3번 하고 왔어요. 오지. 예, 이제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인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나눔이라는 건데 2013년 11월 달에 내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 와이프 이름이 안 신자인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가서 굉장히 오지에 가서 이렇게 뭐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봐주고 물건을 봐주고 하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애기들은 평생 다른 걸 접해보지 못하고 여기 살다가 오면 꿈도 못 꾸고 저도 새로운 제게도 잘 모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 친구들한테 좀 뭔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캄보디아에 갔다 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맥키스 오페라다 보면 이 학생은 받는 거 모르겠는데 몇 사람 받았지만 이게 우리가 문화소외 계층의 지역을 많이 찾아갑니다. 국내에서 연달아 100회 정도 공연을 찾아가고 공연하고 그래서 해외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나눔이라는 게 여러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가 쓰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돈 올 때는 상당히 많은 걸 얻어와요. 우리는 꼭
돈을 들이고 정서를 들였을 때 그냥 물질로만 받는 걸 익숙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누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걸 내는 겁니다. 가지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내년도 돌아옵니다. 무형의 자산. 공연을 펼치고 왔다던가 여행을 다니고 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즐거움, 행복은 굉장히 여운이 오래가는 것으로 자산으로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배려죠. 그렇죠.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거기에 컨셉을 맞추어서 어떤 실행을 한다는 거, 참 따뜻한 나눔이 있는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남을 의식하는 순간에 저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의 시작, 불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올해 57살이거든요. 그래서 쭉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아직 건강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답게 살아라. 남 의식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라. 나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치웠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게으름도 안 피우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게 나는 행복이라고 내 스스로 말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뭐 대기업 갔다가 조선업 갔다가 대기업 갔다가 또 작업했다가 소주 컨텐츠 사업을 했다가 소주회사 뭐 또 산에다 흙도 깔고 저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데려와서 멤버를 그렇게 만들고 참 재미있게 살았어요. 보니까 나답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시는 모습이 정말 롤모델이신데요. 그런 계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내가 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본인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창업을 하든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왜냐하면 어떤 거는 버려야 되고 어떤 거는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은 버릴 것도 가만히 버리고 취할 때는 또 가만히 취해가지고 이런 결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내가 보고 좀 잘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성공한 거를 보면은 끌렸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끌려가자고. 근데 실패한 거는 별로 이게 끌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손이 가고 뭔가 발이 가는 그런 쪽에 뭔가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그건 아닌데 싶은 데는 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면 그게 되겠어요. 발걸음이 잘 가볍지 않죠. 무겁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뭐 술 좋아하니까 술 한잔 먹고 그거보다 이제 제가 거의 매일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다리를 움직이니까 머릿속에 몸과 마음에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게 걷어지고 비워야 채울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꽉 차있으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나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가볍게 풀리죠. 그래야 뭔가 활기차고 채우죠. 네. 2시간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근력도 마음 근력도 같이 건강해집니다. 야. 머리가 여러분 밝아집니다. 너무나 건강한 에코맨이십니다. 그렇죠? 자, 운동, 몸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까지 마음의 근력까지 생겨서 자신이 원하는 거, 몸이 지쳐서 마음을 아직 원하는데 몸이 지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보람이라고 치면 가치관이겠죠, 가치관.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이나 우리 직원들 움직이고 돈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야. 내가 그 가치를 두고서 뭔가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게 보람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산에 흙을 깔고 비가 오면 썩기 썰려나는 흙을 깔고 돌멩이를 줍고 뭐 음악회라고 왜 하느냐. 연간 돈이 한 5억, 6억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그걸 보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보람이죠. 그럼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떨 때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의 목표를 이뤘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 디테일이
작은 정성, 작은 거 신경을 써가 이게 모여서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게 많죠, 그죠? 이 작은 거 하나하나 모여서 크게 되는 그 존룡 23장인가요? 읽어봤나요? 제가 1장은 모르는데 23장을 영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상스럽게 된다. 정상스럽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게 되면 이내 생육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직 정성과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디테일 말씀하셨는데 디테일이요. 황토를 깔면서 정말 디테일에 또 표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밤새가 떨어져 있는지 아는지 맨발로 걸을 때 돌멩이에 발이 아프진 않을지 별명이 또 작업 반장이 있어요.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한국인이 꼭 가봐야 될 관광지 백선의 명소에 드는 명소를 만들기도 하셨는데요. 야 디테일 가장 내가 이 일의 디테일을 요해해서 마음을 진짜 쏟았다.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꼽는다는 역시 항토길 관리하는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비가 안 오고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촉감이 안 되겠죠. 그걸 뒤집어요. 뒤집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올게 예상이 되면 좀 깊이 있게 뒤집고 이거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을 뿌려서 뒤집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돌멩이 쪼어내면서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를 조금씩 조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다 보면은 주로 수요일 날 좀 작업을 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이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되면은 주말에 한 4, 5만 명이 오니까 조그만 애기 3살 애기 90 먹은 어르신들이 와서 작업해놨는 거죠. 막 이 즐겁게 걸어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내가 작은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미지 쪽에 가니까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것이 또 무형의 자산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이 고리가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납상문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지방대 다닌다고 기 좋지 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다. 그 똑똑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라.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일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세상에. 근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인생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라. 참 여러분 너무 인생을 미리 알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나와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뭐 중소기업 다니다가 또 대기업 들어갔다가 창업하고 또 다른 분야에 끊임없이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내가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금요일날 아침에 내가 아침마당에 또 나가 꽤 유명해졌어요. 근데 내가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여러분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뭔가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뭐 한 발 내딛다 보니까 또 다른 한 발이 보이고 궁극투이라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뭔가 찾아내서 채워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네.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른 삶은 없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면요 남은 그 삶 인생은 거의 버려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첫 술에 한 숟가락 떠먹고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참 재미없죠. 첫 술에 배부른 삶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배고픈 자의 몫이라. 그래서 뭔가 공허하고 절박하고 절실함을 안 느끼보세요. 그럼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하나씩 채워가는 게 인생이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상.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채워가는 것이 인생의 참 맛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인디언 격언이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찾아서 나누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도 찾아가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랄 표정이 우리 친구 보니까 젊은 기운 확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네, 국어 창작, 역사, 문화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아요? 아. 지금 우리가 소리, 음악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들려준다는 생각을. 공중에 뜨다가 산소 이렇게 술에다 집어넣어 터크를 받고 잘 팔립니다. 이 길, 아까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책상을 이거 탁자를 옮기는데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참 비참하죠? 누구든지 대처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완오버댐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참 비참하다. 이거는 정말 너만 잘해. 어느 누구도 나를 배신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되겠다. 그게 참 보면 참답게 살아가는 거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 것이거든요. 아유, 참고 있다가 다 내려오는군요. 네, 이따가는 또 나누어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폭발적인데요? 네, 자, 각자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마이크 앞에 있는 거 들고요. 저는 1호학번 국어국문원 창작학부에 다니고 있는 최현우라고 합니다. 반응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국어국문원 창작학부 1호학번 서한빈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네, 좋아요. 또 사정없이 날려주시네요. 네, 끝에 친구? 1호학번 역사문화학과 임소연입니다. 어떠세요? 생기 발랄하다는 말씀을 우리 20대 청춘한테 들었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젊은 감각으로 젊은 정신을 만나기 위해서 23살의 나이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관을 지내고 보니까 아침이 기다려질 때가 제일 좋았어요. 뭔가를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상도 하고 내일 일어나서 뭘 해야지. 초등학교 때 뭔가를 잘 보이고 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뭘 해야지.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죠? 삶에서 늘 설렘 속에서 아침을 기다린다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찾아서 하나씩 채워가요. 인생이 올해 내가 57살인데 지내고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게 인생이더라. 기운 받아서 잘 만족증을 가지고 오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네. 제가 이제 42.19km를 51번 완주를 했어요. 박수가 나오네요. 한 번이 아니라 51번. 세상에 거저 가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짜도 없고요. 자기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자기 것입니다. 그거를 얻어 가지기까지의 노력 과정이 아마 자기한테는 또 어떤 자양분 같은 또 자산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정말 펑펑 많이 오르셨다고. 그래서 그 어떤 무관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내가 요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다 우리 직원들의 주변에서는 누가 저걸 맨발로 걷겠느냐, 왜 저질 하느냐 하는데 나는 그때 이제 맨발로 걸어보고 굉장히 좋은 걸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누가 하겠냐고 해가지고 머리로 생각해요. 나는 직접 가슴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가 가슴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있죠. 저 아들. 좋아하시는 그 마라톤을 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참 많이 펼치셨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그 외국의 대통령을 또 출빙해서 하는 예. 것, 그게 된 배경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 나라하고 인연이 됐냐면 2007년도에 여수 엑스포 유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외무부 장관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외무부 장관하고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을 계속 초청했어요. 항토기를 맨발을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그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게 굉장히 체면상이나 보좌관들이나 좀 불편하고 어렵기도 했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깨셨죠?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때가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시죠 하니까 그 일국의 대통령인데 썩이 나서 말이죠. 좀 가니까 너무 좋거든요. 우리 한국의 10월 중순에 날씨가 얼마나 좋죠. 정말 아름답죠. 네. 그래서 자기 나라는 바닷가에서 맨발을 걷는데 한국의 대전에 와서 산에서 이렇게 항토 맨발을 걸으니까 너무 좋다. 한마디로 뿅 가쁜 거죠. 좋아하는 황토길의 마라톤을 통해서 이런 또 정말 국익에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민감 얘기를 가득 함께 하셨고 이런 꿈들을 언제 이렇게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끌리는 이 참 재밌겠다 라고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 그게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게 나중에 또 이렇게 돈으로 돈을 주치면 돈이 도망간다 그랬죠. 내가 가슴이 설레이는 일을 조차서 할 때 돈은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그 얘기에도 들리네요. 앞서도 계족산 항토길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봄에도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번도 저걸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까 머리가 아닌 가슴이 가는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1년에 돈이 얼마 더 가는데 그 다음에 소주가 얼마나 팔렸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돈은 내가 좋아서 계속 투자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저게 100년 이상의 마케팅 거리를 만들어냈대요. 오래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소위 말해서 300을 팔다가 남는 이익이 쭉 이렇게 가다가 작년부터 쫙 올라가. 지금부터는 뭔가 좀 돈이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저걸 가지고 내가 소주 팔아보려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안 되겠죠. 네, 다양한 그런 문화 사업에 기여하고 계신데요. 그로 인해서 얻으시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 위주로만 좀 흘러가지고 그죠? 그런 문화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한 30여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찾아갔죠. 근데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여러분들 나이 때문에 확 눌려있던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는 뭔가 좀 앵글려 있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인데 뭔가 좀 힐링도 될 수 있고 그걸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고 뭔가 그게 또 삶에 큰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게 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토길이나 음악이나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신입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마라톤을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42.15를 이렇게 뛰면은요 보통 평균 한 4시간 정도를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뛰느냐 하면은 우리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기록을 단축시키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펀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결승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좀 많고 즐겁게 완주하는 게 제일 잘 뛰는 거거든요. 인생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자기 페이스. 그죠? 자기 페이스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뛰는 사람이고. 근데 늦게 뛰는 사람이 빨리 뛰는 사람을 초반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막 성질도 급하고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만족도 못하고 크게 힘들어요.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출발선상에서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가면서 즐겁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신만의 페이스 유지 굉장히 네. 좋은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책을 쓰려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또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씩 채워가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을 살아오신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내 이름이 조옥래입니다. 조옥래답게 살아갈 흥미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와! 좋습니다.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우리 회장님의 마무리 멘팅을 이것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래답게 살아갈 국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 역사학과 친구들과 또 우리 창작학과 친구들이니까 제가 조병관 시인의 천적이라는 시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다른 누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겠죠. 나답게 비전 찾기, 자신만의 비전을 찾는 것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역사를 흥미롭게 즐겁게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